네, 안녕하세요. 윤현희 퍼블리싱의 윤윈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잠언서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Solomon tells us something else in the Proverbs. 자,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He tells us that it is impossible to be wise without living in harmony with the divine plan. 자,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 신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 지식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동기가 있었을 때 이제 지혜가 탄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여기서는 지금 divine plan, 신의 계획과 living in harmony,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의 계획,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 자연 법, 우주의 법,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자연의 법에서 맞춰 살았을 때, 조화를 이루면서 맞춰 살았을 때, 자연의 법을 위배하지 않고, 최대한 위배하지 않고, 그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랬을 때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Only the soul that is gentle and filled with love of truth is capable of great learning. And no man can learn more than he himself is.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차분한 인격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자, 어저께 뭐 플라톤의 이런 성향 같은 거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차분한 인격,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접하는 것도, 지식을 접하는 것은 머릿속에 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지혜로 탄생시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거든요. 자, 필요 조건입니다. 차분한 인격,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쓰겠다는 의도,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겠다는 의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자만 진정으로 배울 수 있으며,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의 성장 수준을 능가하는 배움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작은 그릇에다가 많은 물을 담을 수는 없죠. 그럼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 그 컵이 너무 그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지혜가 많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은 그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의식의 성장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은 굉장히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해요. 다시 말해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성장과 지혜가 이제 계속 선순환을 이루거든요. 내가 성장한 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면서 나의 그릇이 더 커지고, 다시 말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자, 이런 선순환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을 해도 이게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인품, 인격, 이런 마음부터 정비를 해야만 해요. 네.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썼죠. 다시 말해 인품을 갖추지 못한 자, 그 이제 그릇이 너무너무 작은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지혜를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자기 개발부터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자기 개발, 지혜로워진 거 이게 다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내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부터 키워야 해요. 인품을 갖춰야 돼요. 뭐 여기서 나오지만은 더 차분해지고 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고 뭐 이제 선행을 내가 베풀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먼저 갖춰야 해요. 그리고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릇이 조금 더 커져요. 자, 그러면은 전보다 더 많은 지혜를 담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릇이 더 커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Increase of knowledge infers increase of spiritual stature. As we grow in integrity, we become capable of greater knowledge. 자, 인간은 이 지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지식을 이제 지혜로 변환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진정성을 갖춘 후, 여기서 진정성이 이제 지혜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성장을 통해서 진정성, 지혜를 갖춘 후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식과 지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n another place, Proverbs chapter 9 verse 1, Solomon writes, Wisdom hath builded her house. She hath hewn out her 7 pillars. 자, 잠언서 9장 1절에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관련해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마치 뭐 어떤 생명체인 것처럼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7 기둥을 다듬었다. 그 7이라는 숫자 진짜 성경에 많이 나오죠. 7 하면 이제 여러분 다 뭘 의미하는지 다 떠오르죠. 네. 여기서 지혜가 지은 집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이제 성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And what are the 7 pillars of wisdom?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오는 그 7 기둥, 지혜의 7 기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they are the 7 laws which sustain the universe. They are the 7 aspects of the real. 자, 우주를 지탱하는 7가지 법칙. 자연의 법칙 7가지 있잖아요. 우주의 법칙, 자연의 섭리. 7가지 법칙,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7 aspects of the real. 진리의 7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 법칙이 이 우주를 지탱하고 이 우주라는 거대한 집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he wisdom hath builded her house, and her house is the universe. That power which builded it has the wisdom to sustain it. 자, 지혜가 지은 집이란 여기서도 나오죠. 결국 유니버스, 우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대우주, 소우주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다 하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거대한 우주도 큰 관점에서의 하나의 성전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천국이라는 것도 다 하나의 성전이고, 이 우주라는 집을 지은 힘, 그죠? 그 힘의 실체가 지혜잖아요. 그죠? 위에서 그 전문장에서 봤듯이. 그 힘은 그 집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라는 기둥, 그리고 또 진리의 기둥이 이 우주의 집, 우주라는 집,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인간, 올바르게 서 있는 인간, 우리를 지탱시키고 있는 그 힘이 다시 말해 그냥 지혜라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괄호 안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썼는데요. 그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은 그 제다이 기사들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주인공도 루크 스카이워커도 이제 제다이 기사고, 물론 이제 아나킨도, 그 아버지는 아나킨도 이제 원래 제다이 기사의 출신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영화상에 등장하는 그 사회, 그 우주 사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지탱되도록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다이 기사들이. 말하자면 선을 위해서 평화를 수호하고 뭐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그 이제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제다이라는 말이 이집트의 제드, D-G-A-D, 제드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이 제드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드라는 단어를 그 이집트 상형 문자로 이제 표현할 때도 이렇게 기둥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기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체에 비유했을 때는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척추가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똑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척추가 빳빳하게 서가지고 똑바로 서 있는, 바로 선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둥들, 우리 개개인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뭐 지상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기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뭐 있긴 있습니다만 좀 드물다고 했죠. 지금은 지혜라는 것이 실종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Man immersed in wisdom is still foolish.
Surrounded everywhere by the evidences of truth, he is still ignorant and perverse. In the presence of the mystery of life, he lives not at all.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매니 아저씨가 이제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에는 사실 둘러보면은 그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있어요. 사방에 이제 지혜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이제 매니아스가 표현했어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어요. 왜냐면은 뭐 그 이제 신의 증거를 우리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신을 안 믿듯이 지혜의 이런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고 온갖 사방에 둘러보면 이제 그 진리의 작은 단편들도 조각들도 이제 많이 있고 물론 커다란 진리도 있고 사실 자연의 법칙이 우리 매일매일 그 7가지 법칙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역시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지하고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상태 결국은 이것이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위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안 좋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죠. 자, 그러니까 질서와 혼란이라는 거, 뭐 질서는 이렇게 조용한 게 질서고 이제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런 것이 혼란이 아니다 그랬죠. 이 질서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면서 위배하지 않고 그 자연 여기서 위에서 나왔듯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질서인 거고 자연의 법칙을 수시로 위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이 혼란이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뭐 어떤 뭐 재물을 축제하고 재물을 계속 쌓아놓고 뭐 도둑질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일시적으로는 내가 이제 무슨 좋은 기분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것이 바로 질서다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해서 이게 뭐 사회 문제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뭐냐면 혼란스러운 것을 다시 질서로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또 혼란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온갖 사기와 부정부패가 많이 있거든요. 막 그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그 원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펀더멘탈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조작된 그런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 잘못된 시스템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순리에 어긋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조작질을 해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블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경제 뭐 주식에도 버블이 있고 뭐 다 버블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버블이라는 것이 특성상 계속 무한정 유지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뭐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뭐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옛날에 우리나라 IMF 사태라든지 다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뭐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뭐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심지어 뭐 세계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혼란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질서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과 질서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 그 정상적인 자연의 그 자연스러운 과정,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혼란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해요.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는 것, 그것은 혼란이 아니고 그거는 정의의 실현이죠. 말하자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기 맨 마지막 문장. 자, 인간은 이 생명이라는 그 신비를 누리고 그 육신을 가진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물질 세상에 와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을 얻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찌 보면 동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동영상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물질 세상에 육신을 걸친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 그것은 이곳에서 물질 세상에서 이제 어려운 과제들을 이제 수행하고 뭐 이제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 지구라는 곳이 이 물질 세상이 굉장히 말하자면 살아가기 힘든 곳이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원래 이 살아가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물질 세상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내가 이제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고생을 체험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자, 거기서 이제 그 체험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잘못된 것은 이건 고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다 각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비유하자면 한 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동료 학생들과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너도 나도 힘들어하면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헬조선 같은 곳을 약간 조금이나마 지상천국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숙제라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는 것이고, 이제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 후손들, 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더 조금이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제 물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이제 물질 관점에서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을 얻었다. 그냥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 이게 물질 세상이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뉴에이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약간 수동적인 뉴에이지 있잖아요. 약간 왜곡된 뉴에이지. 관찰하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참여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뭐 이런 마음 공부한다, 영적 공부한다라고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아, 저건 다 세속적인 것들이야. 나는 저기서 관심 끊을래. 이게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요.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그 평안의 기도라는 거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평안의 기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기도문인데 거기 앞부분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신이시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런 말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못 바꾸고 여러분도 못 바꾸고 대통령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여기서 말한 그 7개의 기둥, 자연의 법칙. 그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 법칙에 우리 모두가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뭐 힘을 주소서. 자,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이런 일들. 뭐 사회의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다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즉 바뀔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네. 갑자기 제가 흥분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Proverbs also tells us that the wicked man cannot flourish. 자,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악한 자, the wicked man, 사악한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자, 1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the perfect shall direct his way, but the wicked shall fall by his own wickedness.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자, 완전한 자, 이거는 뭐라자면은 뭐 이제 퍼펙트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또는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righteousness.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이제 똑바른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자, 그 사악한 자 있죠. evil한 사람, wicked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 내가 행한 악행에 의해서 반드시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개념을 잘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cause,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원인에 상응하는, 이 원인에 비례하는 이펙트들이 이렇게, 결과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과관계의 법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The whole world desires to be happy. It desires security and peace. It longs for green pastures. But happiness must be earned. 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must be earned. 성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네, 찾아온다라고 그냥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내가 일으킨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 예전에 뭐 인과관계 법칙 하면서 여러 차례 이거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The stupid, the foolish, and the selfish can never be happy. 자,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과 이기적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 그 어리석음과 이기주의라는 그런 씨앗으로 행복이라는 열매가 탄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콩을 씹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 인과관계 법칙입니다. Any man who departs from wisdom departs from peace. 자,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이제 평화로부터 반드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법칙이라는 거죠. A man who clings to the evils in him must suffer for his decision. 자, 그리고 악에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결정, 그러니까 악행이겠죠. 뭐 악에 집착하니까 이제 행동도 이제 악으로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그에 따른 내가 저지른 악행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it appears in this world that the evil flourish, but if we examine closely into their lives, we shall see sorrow, misery, sickness, and death. 자, 여기서 매니아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네, 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둘러보면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정의롭게 하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자,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행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슬픔, 고통, 질병,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진짜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니아씨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정의는 우주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는 실현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인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뭐 이제 막 독재자들 이제 비참한 운명을 맞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 독재자들 막 양민 학살하고 그런 자들 나중에 이제 결국은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천하의 그 악질 독재자들이
그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저 사람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거 환생의 개념, 전생의 개념 이제 믿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이제 카르마의 법칙, 이 자연에는 이런 예외, 자연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이제 나쁜 짓을 하면서 그냥 배를 불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 삶에는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삶 또는 다다음번 삶 언젠가는 나중에 그 환생을 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이번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지금 요즘 우리나라 상황들 보면은 이제 몇몇 그런 그 자연의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에 그것을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삶에서는 어떻게 뭐 피해 갈지도 모르겠지만은 다음번 삶에는 글쎄요, 그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The law forbids that any man who is not intrinsically good shall enjoy either wisdom or peace. 자, 매니아 씨도 그렇게 제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은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혜와 평온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선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도 법칙이고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찾아올 수 없는 것도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인과관계 법칙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그 자연의 법칙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마크 페시오 씨는 이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그 긍정적인 것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부정적인 것을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부정적인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아니라 긍정적인 쪽, 이제 초록색으로 된 포지티브. 자, 긍정적인 씨앗은 무엇이냐면은 그 씨앗의 핵심은 결국 love다, 사랑이다. 네,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이제 의식, consciousness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love, 이제 우리가 의식 있는 사람일 때,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탄생하는 씨앗이 바로 이제 love라는 거죠. 자, 반면에 네거티브 쪽은 자, 무의식적인 사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동기는 fear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이제 간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랑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마크 페시오 씨는 그러니까 love의 반대말을 fear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love의 반대말이 hate가 아니라 fear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간은 자연스럽게 knowledge,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네, 일단은 그 지식을 추구해야 되죠. 그죠?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중간에 지식을 이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acceptance of truth. 자, 진리,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진실, 그렇죠? knowledge가 결국 뭐 이제 knowledge랑 진실이랑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은 일도 있고 끔찍한 일도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acceptance of truth. 좋든 안 좋든 일단은 그 정보로 받아들인다.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두려움에서 시작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의 씨앗이 심어지면은 나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지만은 나에게 불리한 것은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왜곡된 내 마음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진실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ignorance, 무지. ignorance라는 것은 무지라는 뜻도 있고 중간에 ignore, 무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refusal of truth, 진리를 거부한다, 외면한다. 자, 이 진리를 딱 봤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저것도 막 끔찍한 일이에요. 저거 보면은 왠지 내 기분이 나쁘고 막 슬퍼져요. 자, 그래서 나는 저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그노어하겠다. 무시하겠다. 자, 반면에 나에게 유리한 것. 그런 것은 그래 이거는 트루스야.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에게 불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나에게 유리한 건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거는 그 외면하겠다. 고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파지티브 쪽은 좋든 싫든 진실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fear에서 출발하면은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삐뚤어진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자, 내가 이제 진실을 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sovereignty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sovereignty는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권을 가진 인간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internal monarchy라고 돼 있죠. 내면의 이 모나키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군주. 그래서 내면의 군주가 탄생하게 된다. 자, 내면의 군주. 자,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오로지 나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네. 우리 모두는 다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인간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knowledge를 통해서 자, 이 sovereignty라는 지혜로, 내면의 지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 모두가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어쨌든 이 물질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두려움, 무지 또는 이제 무시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내면에서 어떻게 탄생하냐면은 혼란이 발생해요. 혼란, confusion. 그래서 internal anarch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제 anarchy 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무정부 상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 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떠오르잖아요. 막 뭐 화염병 던지고 뭐 박살내고 뭐 건물 활활 타오르고. 자, 그런데 그 마크 패셔스 이거 자연의 법칙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애널키라는 것은 이 모나키의 반대로서 군주 또는 이제 지배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는 지배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 무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내면에 혼란이 온다. 왜냐하면은 나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애널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나의 내면은 내 자신은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그 구실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내면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행동은 또 엉뚱하게 하고 나의 감정은 이런데 또 행동은 또 반대로 하고 나의 생각은 이런데 감정은 또 이렇고 굉장히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포지티브로 넘어가 볼까요? 자, 러브로부터 시작한 사람들, 러브라는 씨앗을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다 그 지식 이런 것을 추구를 하게 되고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는 주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프리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자신은 내가 지키고 뭐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이런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external anarchy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anarchy 얘기했죠. 이 anarchy라는 것은 혼란 상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배자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 너희들 그 우매한 그 대중들은 너희들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행동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런 컨트롤러, 지배자가 없는 그런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가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크 패셔스의 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물론 동의하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fear로 출발하게 됐을 때, 자, fear로 출발해가지고 그 진실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면이 혼란스러워서 그 진짜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그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은 힘센 놈이 나서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돼요. 힘센 놈이. 예. 그래서 그게 독재자인 거죠. 그게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external monarchy, 바깥 세상에서 왕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왕이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고 너희들은 주권이 없지만 나는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같이 그 혼란스러운 그 혼란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이끌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내가 지도자 자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뉴 월드 오더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구 전체를 그렇게 이제 그 소수의 집단이 이제 통제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전체주의, 파시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이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 불편하고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자, 그로 인해서 내면이 혼란스러운, 내면이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독재자가 탄생하는 것, 전체주의, 파시즘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 이 포지티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세계 질서, 이거는 진정한 질서, 그리고 manifested good, 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이제 네거티브, 두려움, 무지, 혼란, 그리고 이제 통제 시스템 이렇게 됐을 때는 질서와 반대인 혼란, 그 진정한 혼란, 카오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이 세상을 덮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요거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거, manifested good, 선이 지배하는 세상.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최종 결과예요. 인과관계 법칙에 봤을 때 이게 최종 결과. 이 결과를 바꾸려면 이 원인을 바꿔야죠. 자, 그러니까 그 관건이 이겁니다. 지금 러브 쪽에 있는 사람이 러브 쪽 진영이 맞느냐, 아니면 fear 쪽 진영이 맞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맞냐 이거죠. fear 쪽에 그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반면에 이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 씨앗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으면 선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맨 위에 그 love, fear, 러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그 마크 페시오 씨의 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자연의 법칙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이 거의 한 7, 8시간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보기는 힘드실 것 같고, 참, 그 마크 페시오 씨 대단해요. 이거 그냥 하루 강연에서 그냥 막힘없이 그냥 쭉쭉쭉 하더라고요. 예. 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점심시간 때까지 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또 저녁 먹을 때까지 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와서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딱 3파트에 걸쳐가지고 진행했었던 굉장히 긴 마라톤 강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길어봤자 1시간 정도 하고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그 본받아야 하고 존경해야 할 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이제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잠시 쉬어가는 그 인과관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그 만화 한 편 소개합니다. 혹시 이거 딜버트라는 만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여기 지금 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화의 주인공이고 이제 그 IT 회사에 다니는 그 엔지니어예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회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들, 어이없는 일들, 그리고 이제 막 모순적인 약간 좀 꼴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제 막 경험하는 것을 이제 그 만화로 표현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만화가 이제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원래 이 딜버트가 사실 이 스콧 애덤스 본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IT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화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 그런 그 희로애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그렸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IT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공감되는 게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또 이쪽 세상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저게 뭐가 재밌어, 하나도 안 웃기잖아, 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인과관계 법칙과 관련된 만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커트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지금 머리 좀 약간 까지고 이렇게 뿔같이, 머리가 이게 뿔같이 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엔지니어들의 보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김 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IT 엔지니어링 부서의 보스인데 그 IT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무식해요. 그냥 뭐 지시만 내릴 줄 알지 막 그래서 그 밑에 실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사람, 그 넥타이 매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마케팅 팀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엔지니어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요 뒤통수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딜버트랑 이제 월리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련 회의를 하는데 이제 IT 부서랑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Jimmy will explain our new marketing strategy. 자, 그럼 마케팅 팀의 지미가 우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마케팅 지미라는 사람이 약간 띨띨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커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tudy of past customers shows that 96% of them have flu symptoms. 저희가 마케팅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들 중에 96%가 지금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Apparently, sick people are the most likely to buy from us. We don't know why.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얘기합니다. So we redesigned our ad campaign to appeal to sick people.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몸이 아픈 사람들, 감기에 걸려서 이제 드러 누워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 고객 대상으로 이제 삼아서 타겟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똑똑한 앨리스라는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re confusing cause and effect. 너 지금 인과관계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Your study shows that our products make people sick.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그 막 감기 걸리고 이제 병이 드는 것이다. 왜 그 앞뒤 관계를 이해를 못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지미라는 이 마케팅 직원은 여전히 좀 띨띨해가지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Alice, let's not reinvent a dead horse. 자, 여기서 reinvent a dead hors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속담을 이제 합친 겁니다. 이제 reinvent the wheel, 그 바퀴를 다시 발명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우리 바퀴라는 것은 옛날에 누가 발명했으니까 새로 발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don't reinvent the wheel.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beat a dead horse. 자, 이제 말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말에다 채찍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네. 채찍질 한다고 해서 죽은 말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니까. 역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 마케팅 직원이 그 엔지니어를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이거지. 내 말이 맞다. 지금 우리 그 몸 아픈 사람들이 우리 제품 사고 있는 거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앨리스 표정이 갑자기 막 그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uddenly nothing makes sense. 갑자기 이 상식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 I must have slipped into the meeting dimension. The mention은 이제 뭐 합성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의실에 왔더니 내가 이제 회의실에 이 어이없는 그 블랙홀에 빠져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쓰러지려고 하죠. Floating, scared, darkness.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어. 너무 무서워. 모든 것이 컴컴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그러니까 앨리스는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장이 이럽니다. This usually lasts about 10 minutes. 한 10분 정도 있으면 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술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 IT 엔지니어 또는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영업 마케팅 이런 쪽이 둘이 잘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비전 잘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둘이 말이 안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전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엔지니어들은 그 영업과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마케팅 영업 쪽은 이제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막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회사 여기 지금 만화에 등장하는 이 회사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장 IT 쪽에 이제 부장이라는 사람도 약간 아는 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이 마케팅과 그 기술의 이제 그 갭을 좁혀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그런 상황이죠. 네. 제가 예전에 그 IT 회사 다녔을 때도 이제 이런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이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과관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과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지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듣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갔을 때,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금 지혜가 부족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이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네. 헬에서 헤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여기 제다이처럼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집을 짓는 그 7개의 기둥처럼 그 기둥 역할을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 질서, 뭐 행복, 안전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의 기둥, 세상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